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무경 영부 공부하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본 시간에는 이제 익자 사무의 권의 변화, 사무 세 가지가 손장녀, 이중녀, 태소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손자 사무의 사무는 이제 건의 변화, 진장남, 감중남, 간소남 이렇게 해가지고 건과 건의 변화 네 가지 상을 이제 했죠. 그래서 오늘 기서제동이죠. 그래서 이 기서에서 이 서는 서경에 나오는 집오서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서경 우서 그 순전에 1에서 3편까지의 그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2월에는 동쪽으로 민정을 살피는 순수를 나서서 선태산에 이르러 시제를 지냈고 차례로 산천의 신들에게도 제사를 올렸답니다. 이후 동쪽의 제후들을 접견하고선 사계절인 사시와 달과 날짜를 맞추어 바로 잡았으며 음률과 도량형을 통일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길래, 흉내, 빌래, 군래, 가래 이렇게 5가지 예가 있고 신분을 상징하는 5가지 홀인 있는데 공은 환규, 후는 신규, 백은 궁규, 자는 곡벽, 남은 포벽 이렇게 그 5그 홀로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주었죠. 그 다음에 3가지 비단인 300, 또 경대부들이 드는 어린 양과 기러기인 2생, 그 다음에 병영을 관장하는 관리들이 들고 있는 꿩인 1사 등과 같은 의식 때 사용하는 물건들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그 규정들을 정비한다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집 오서에서 집은 모으다 이런 얘기죠. 오서 5가지 제후들이 갖는 홀을 모았다 이런 얘기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홀은 구슬로 만든 길쭉한 물건인데 제후들이 조회나 회동 시에 손에 들고 있어요. 그래서 홀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5가지가 있으니 줄의 춘관에 의하면 공은 환규를 들고 후는 신규를 들고 백은 궁규를 들고 자는 곡벽을 들고 남은 포벽을 든다고 하였다. 이 홀은 제후들의 신분을 밝히는 증표가 되고 순임금이 이 제후들의 홀을 거둬들여 그들의 시정을 듣고 감사한 후에 일을 잘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돌려주었던 것이다. 이것은 제후들의 재임명을 뜻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 기서의 집 5서의 뜻을 이제 아시고, 그 다음에 제동, 그거는 요전 2편에 평질 동작, 일중 성조, 이은 중춘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다시 처음부터 2편을 보면 인빈, 출일, 인빈, 인은 공손하게 이런 뜻이죠. 빈은 손님이죠. 출일, 뜨는 해를 공손하게 손님 맞이하듯이 맞아들이고 봄농사를 고르게 다스리도록 하였다. 평질 동작, 밤낮 일중
일중 밤낮의 길이가 같고 성조 저녁에 별을 간축하여 이은 중춘 조성을 보게 될 것이니 이때를 중춘 춘분으로 정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평질 동작의 동이 나오죠. 동은 나무에 해가 걸린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동력동 봄을 뜻하는 동 이런 얘기를 나오죠. 그래서 이건 지혜를 뜻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서제동의 이 뜻을 보면은 이 여러 가지 그 제도를 다시 고쳐서 재정비를 해서 그 결과가 지혜를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뜨는 쪽은 해가 지혜를 뜻하죠. 그것으로 이렇게 그것으로다가 이제 고쳐놨다 이런 얘기죠. 방향을. 그래서 모든 제도 그러니까 여기 익자사모 손자사모인데 익자사모는 곤깨가 먼저 나와 있죠. 그래서 선천에서는 양이 주가 되는데 후천에서는 곤이 주가 되는 이러한 것을 이제 정비를 했다 이런 얘기죠. 양이 주도했던 시대를 곤이 주도하는 시대로 기서제동 모든 것을 제도를 정비를 바꿨다. 지혜의 이 해가 뜨는 동쪽으로 기준을 제도를 바꿨다 하는 뜻으로 보면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뜻은 그렇다고 이제 보면은 그러한 그 뜻이 내재되어 있어요. 기서제동이.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이 익자사모에 나에게 이익을 주는 친구가 셋이 있고 손자사모 손해를 주는 친구가 셋이 있다라고 하는 걸 노노계시편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계 주역의 풍래익계와 그 다음에 손의 산택선계를 가지고 뜻을 또 생각해 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8쾌에서 곤의 세 가지 변화, 그 다음에 건의 세 가지 변화 이렇게 해서 8쾌로도 이제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체와 용으로 현, 무, 본체와 작용, 그 다음에 이과 손도 대대가 되죠. 이과 손해. 그래서 이 기서제동 이렇게 대대가 되는 한 줄 이렇게 대대가 되는 거를 하나로 이렇게 모양으로 보면 기서제동 하나로 볼 수 있는 지혜 구분 지어서 보지 않는 그러한 지혜를 그 이면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대립되는 것을 기서제동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갖춰라 하는 그 문헌적인 뜻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기존에 봐왔던 그러한 방식으로 보지 말고 이제는 그 시선의 방향, 이 관념적으로 생각했던 선천에서 봐왔던 그러한 상태를 이제 고쳐서 이제 모든 것을 하나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보면 이거를 일심으로 봐도 생각해도 돼요. 일심으로 하나로 보는 마음,
항상 구분지어서 대대로 봐서 대립이 되죠. 요즘 정부를 이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은 이 여당과 야당이 너무 극과 극으로 가죠. 거기에선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서로 반목 질시하고 하는데 비용이 엄청난 에너지가 들고 있죠. 그래서 이 무와 무에 집착해도 안 되고 유에 집착해도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기서대동의 뜻은.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조주에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어떤 학인이 와서 물었을 때, 이 학인이 물었을 때는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가 조주 눈에는 읽혔나 봐요.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 학인은 아니 움직이는 준동 합령하는 모든 것에는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째서 없다고 하지? 하면서 딱 말문이 맥혀버리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학인이 왔을 때 또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같은 대답을 가지고 불성이 있다 또 불성이 없다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유에 집착을 한 거고 없다라고 한 것은 이 무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깨어 부수려고 그러한 답을 문제에 대한 답을 내준 것이죠. 그 예를 들자면 조그만 예를 들면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에도 집착하지 말고 유에도 집착하지 말고 이익 보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손해 보는 거에도 집착하지 말고 이익과 손이 하나로 보는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러한 문헌적인 뜻이 여기서 읽혀지겠죠. 자,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언청신개형 그 밑에 이제 글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